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퇴보를 가를 것이다. 20년 집권설 이후에 굉장히 분기점으로 올해죠. 올해 총선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동안 뿌린 씨앗 열매를 거둬야 한다. 오랫동안 이겨왔던 기억을 되살려 민주당을 막아낼 것이다. 자, 현재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일 총선이 열린다면 어느 장에 투표를 하겠느냐?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의뢰에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 결과 왼쪽입니다. 민주당 43.5, 한국당 22.5, 격차가 상당합니다. 21포인트. 그리고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4. 그리고 오른쪽 게 한겨레 신문이 의뢰해서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정의당이 비약적으로 한 2배 가까이 11.5. 근데 위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18인데 두 당에서 깎아먹은 표를 정의당이 가져갔다. 그래서 오른쪽만 놓고 보면은 단순히 현재 놓고 보면은 범여권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한국당에 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야 민심의 시각차 10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투표함이 열 때까지 모르는 거죠.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미리 예단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예. 다만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이해찬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발언도 있지만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조국 국면을 거치고 그 이전부터 왔을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장애 집회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 강경투쟁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정치학회의 어떤 논문집을 제가 살펴보니까 부정적 당파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충성도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싫어하는 정당에 대한 혐오적 감정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선거는 호감도도 중요하지만 비호감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호감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비호감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정당 지지율로 나오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만 계속하거나 강경투쟁만 하는 것이 정당의 호감도를 올리거나 비호감도를 끌어내리는데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는 정치투쟁 방식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 30대 여성들이 정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참여율도 높아졌는데 한국당 지지도가 한 3% 내외다. 그리고 어제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비호감도가 거의 호감도의 3배가량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앵커 말씀하신 거를 저는 한국당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항상 응답자가 좀 바이어스가 있다. 이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는 여론조사가 부적절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응답을 우리 지지층들은 아예 응답을 잘 안 하고 표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표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우리 지지층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안 밝히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여당 지지층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를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지지층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wishful thinking을 하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희망사항을 자꾸 투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어떨지 몰라도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해서 심판론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야당의 지지층으로 유입은 안 되고 무당층으로 남아있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반드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당학회의 분석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애덤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꽤 오래됐죠. 애덤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러 투표하러 가는 거다. 차악을 선택한다 뭐 이런 주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면도 있죠. 선거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그런 그 뭐 중간 선거 아니면 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동되기를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라기만 하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중간층이나 무당파를 유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100일 남겨두고는 정말 깊은 고민과 그리고 적절한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이 소수의 약한 쪽에서 성패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는 중심을 치고 들어가서 우두머리를 잡는 그런 영화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수도권의 122석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여기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한국당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과반 의석 확보보다는 제1당.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험처럼 정의당의 선전이 있다면은 굳이 과반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긋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전략 지역에 적극적으로 청년과 여성을 배치하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수도권을 승부처로 보고 있죠. 문정부 실정 국민에게 알려 과반 의석 획득해서 제1당이 되겠다. 자, 새로운 보수당 역시 150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모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둘 다 150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합쳐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인적 총선의 민심은 오차 범위가 일단 한 1% 정도 되기 때문에 현 정부 지지가 다소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 남녀 만여 명을 조사해서 나름의 표본을 좀 확보한 그런 여론조사를 하나 봤고요. 수도권 민심은 아직까지는 여당에 있는데 한국당의 바람대로 과반을 가려면은 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헤게모니를 쥐을 만한 어떤 다른 화두를 던져야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이제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항상 야당은 인재 영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더 어려운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민주당도 보면 1호, 2호, 3호 인재 영입 발표를 했죠. 근데 20대 총선만큼 2016년만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이제 인재 영입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고요. 근데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150석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수도권이 120석이 넘으니까 여기에서 표를 얻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불가능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지역도 예. 문화일보나 일정 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꼭 유리한 여론조사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 원래 본인의 텃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수도권은 더욱 예. 어렵고. 근데 이럴 때 일정 부분 우선은 이제 보수 통합, 우파 통합이라는 걸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명분도 있고 또 지역구에 있는 실제로 선거를 뛰는 사람들의 요청 사항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표를 나눠 가지면 야권이 분열되면 여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구도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수 통합, 우파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 안철수 전 대표조차 귀국을 한다고 하니 이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예. 제일 힘을 기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